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만약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처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느냐? 전세권의 처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전세권의 처분의 문제. 자, 전세권의 처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전세권의 양도 문제와 전전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갑이 자, 건물을 가지고 있죠. 둘이 만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을은 전세권자가 되겠네요. 전세권자. 자, 이 전세권자는 전속기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 있죠?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과연 제3자병에게 처분할 수가 있느냐? 전세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단지 을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팔고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세권을 팔았으니까 양도했으니 이 사람은 전세권 양도인이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은 전세권을 양도받았으니까 양수인이 되는 건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 지위 자체를 팔아버린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이 전세권의 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과 병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이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세권의 양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과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전전세 문제인데요. 올해 시험에는 이 전전세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둘이 만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겠네요. 자, 전속기간 동안 이 목적물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애초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을이 이 건물을 1년 동안 사용했어요. 남은 계약기간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 건물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또다시 병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을은 자기가 여전히 전세권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병에게 빌려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발생했던 이 전세권하고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전이란 표현을 다시 씁니다. 이 전자가 구르다 전자예요. 네. 그렇다면 영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뭘 취득한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했으니까 전세권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세를 설정해 줬잖아요. 따라서 전전세 설정자가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원래 전세권자였죠. 원전세권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갑 있죠. 이 갑은 원래 전세권 설정자였으니까 원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좀 용어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 을이 병과 만나서 전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을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전세권자 지위가 소멸이 될지 소멸이 안 될지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했습니다. 양도했다 그 말은 전세권자 지위 자체를 팔아먹은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전세권자 지위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팔았으니까.
그런데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전세권자 지위 자체를 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전히 전세권자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병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전전세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고 있었던 이 전세권자 지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상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역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전세권에 관한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용익물권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용익물권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담보물권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담보물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유치권 있고 질권 있고 저당권이 있다고 했죠. 우리 시험 범위에는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시험 범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담보물권이 있네요. 담보물권의 첫 번째 유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유치권 문제하고요. 저당권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죠. 질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산에서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중개하는 거니까 동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질권은 빠지고요. 유치권하고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저당권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분량은 적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